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아지 상담소 윤세입니다. 강아지들의 성격은 정말 제각각입니다. 겁이 많은 아이, 예민한 아이, 또 싸나운 아이, 친근한 아이, 호기심이 많은 아이, 정말 천차만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제각각의 강아지의 성격은 과연 유전일까요? 아니면 후천적인 환경과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요, 성격에 대한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의 성격은 과연 유전일까? 이런 주제는요, 가벼운 가십 같은 주제처럼 보이지만은요, 입양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속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보호소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러 할 때는요, 소심하고 겁이 많은 아이를 데려가서 사랑으로 잘 보듬으면은요, 이 아이의 성격이 다시 밝아지고 과연 좋아질까요? 결론부터 내려보면은요, 강아지의 성격은 유전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입니다. 흔히 우리 행동학에서는요, nature vs neuter라고 기질과 양육 환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강아지의 성격이란 혹은 기질이란 선천적인 요인으로 결정되는가 혹은 후천적인 요인으로 결정되는가에 대한 이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알려진 강아지의 성격, 즉 신경 형성에 관련되는 요소는요, 사실 모두 관여되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DNA 정보에 의해서 뇌의 신경이 형성되기 시작하고요, 이때부터 성격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요, 첫 번째는 당연히 유전적인 성격을 물려받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성격이나 조심성, 경계심, 호기심, 사람에 대한 친근함, 충성심, 생존 본능 같은 것은요, DNA에 새겨져 강아지에게 유전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신경의 형성기. 엄마가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을 때 엄마 주위의 환경도 영향을 미칩니다. 엄마 강아지가 임신 시기에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런 환경에 노출이 된다면요, 예를 들면 강아지 공장, 강아지 밀집 사육 형태에서 사육이 된다면은요, 각종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에서 분비가 되기 시작하고, 이는 곧 태아의 뇌신경 형성에 영향을 미쳐서 불안정하고 예민한 신경을 가진 싸납거나 겁이 많은 아이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요, 태교라고 임신을 한 시기에는 스트레스를 안 받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태어나서부터 눈을 뜨기 시작하면은 사회화 시기가 시작됩니다. 이 시기는요, 생후 4개월령까지로 아직 뇌신경이 완전히 형성을 못 마치고 아직도 형성되고 있는 굉장히 유연한 시기에 들어가는데요, 엄마의 뱃속에서 만들어진 뇌신경 조직은요, 이 시기에 완성이 되며, 완성이 끝나면요, 성격 역시 완전히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회화 시기가 끝나는 16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요, 어떤 사람, 아니 어떤 동물을 만나도요, 친근감을 느끼고 겁을 잘 내지 않으며 좋은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배우게 됩니다. 사회화 시기의 존재는요, 어린 동물의 생존에 아주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요, 어떠한 앱도 인스톨되지 않은 새로 갓박스를 뜯은 핸드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회화 시기 동안에 여러 앱들을 인스톨하게 되는데, 어떤 앱을 인스톨하는지에 따라 평생 어떤 아이로 자라는지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은요, 태생적으로 아이폰인지 삼성폰인지 아니면 옛날에 폴더폰인지에 따라, 즉 물려받은 유전적 성품에 따라 어느 정도의 한계는 존재합니다. 이 사회화 시기에 했던 경험에 따라서 강아지의 성격은 변화를 받습니다. 이때 받은 좋은 경험들은요, 평생에 걸쳐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되고요, 이때 했던 안 좋은 경험은요, 평생에 걸쳐서 두려워하고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태어나서 3, 4개월 정도의 시기가 강아지에게는 평생을 어떤 강아지로 살게 되는가를 결정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물론 이 유전적인 품성은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거나 겁이 많거나 공격적이거나 모든 것을 사랑하거나 기본 유전적인 성격은 어느 정도 정해지지만은요, 이 사회화 시기에 좋은 경험을 아주 많이 하게 된다면은요, 이때의 경험은 평생을 가게 되며 주변의 사물이나 소리나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무서워하지 않고 친근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프렌들리한 강아지로 살게 될 가능성이 아주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직 너무 어리다면은요, 안고 산책을 다니며 주변의 소문도 많이 들려주시고 찻소리도 들려주고 다른 사람도 많이 만나게 해주고 다른 강아지와 접촉을 하게 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방접종 전이라도요, 최대한 다니시며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강아지들의 성격은요, 선천적인 영향과 후천적인 영향이 서로 관련이 되어 나타납니다. 하지만 선천적인 성격을 어쩔 수 없다면은요, 사회화 시기에 좋은 경험과 다양한 자극을 충분히 갖게 하여 겁이 많거나 예민하지 않은 호기심이 많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성견을 입양하게 된다면은요, 성격이 변하기도 할까요? 태생적으로요, 겁이 많거나 소심하거나 공격적인 강아지의 성격은요, 사실 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생후 4개월령이 지나 사회화 시기가 끝났다면은요, 이미 성격 형성은 끝난 것입니다. 이 이후의 교육들은요, 사회화 교육이 아닌 그냥 경험이 되거나 아니면 예절 교육 정도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뭐 사회화 교육을 1살에 받는다든가 2살에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주변에 새로운 사람을 배척하기도 하고 다른 개를 두려워하여
어울리기를 싫어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요 산책조차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고치려고요 억지로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는 것은요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싫고 두려운 것을요 자꾸 경험하게 해주는 것은요 오히려 더 안 좋은 경험으로 남아서 더욱 겁을 먹거나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게 할 뿐입니다. 이미 형성이 끝난 성격은요 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현재의 상태가 이 아이의 최선임을 인정하고 이 상태에서 강아지를 더 이상 자극하지 않고 지내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을 싫어한다면요 사람들이 없을 때 다니시고요. 산책을 두려워한다면요 낯선 사람을 안 마주치도록 해줘야 합니다. 소음을 두려워한다면요 백색 소음기를 두시고 주변 소음을 차단하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가 덜 자극을 받고 덜 두려움을 느끼도록 해줘야 하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요 싸납거나 소심하거나 겁이 많은 유기견이 입양이 된 이후에 행복하게 정상적인 삶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그 경우는요 성격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 프렌들리하고 착하고 사랑스럽고 사교적인 성격의 강아지가 후천적인 안 좋은 여러 경험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겁이 많은 자세를 취했던 경우입니다. 많은 강아지가 버림받은 경험과 학대 등의 경험으로 사람을 무서워하고 믿지 않는 성격의 강아지로 변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들이 다시 입양하여 보듬으면은요 정상의 원래 성격으로 되돌리는데 시간도 정성도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됩니다. 부디 이런 아이를 입양하셨다면은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노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혹 한 달 이상의 경과에도요 너무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고 소심하게 행동하거나 자신을 보호하고자 공격성마저 보여서 스스로의 삶의 질이 많이 저하되어 있다 보인다면은요 항불안제 같은 약물 처방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즉 약물 치료도 그럴 땐 고려해 보셔야 돼요. 이것은 강아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요 강아지의 성격은 선천일까 아니면 후천적일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요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성격이 70% 그리고 후천적인 사회화를 통한 성격 형성이 약 30%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 윤세입니다. 감사합니다.